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요. 언어를 가르칠 때 우리가 제발 이것만은 조심합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언어를 많이 배운 이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경우가 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제 언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잘 보면은 일방향적인 대화, 어찌 보면 대화가 아닌 거죠. 말로서 하는 화자라고 할 수 있는 내 말은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대화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가든지 안 그러면 때로는 치료를 하든지 방금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름이 뭐냐?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띠가 뭐예요? 선생님 어디에 있어요? 전화가 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래 난 있어. 동선아 너는 어디야? 너는 이름이 뭐니? 하는데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뭔가 불편해요. 화장실을 정말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도 했고 근데 다른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본인도 이제 앉아 있고 때로는 일어나 있는데 계속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도 돼 하니까 화장실 가도 돼요 하고 이제 간다는 겁니다. 뭔가 수동적이고 지시에 순응하는 것만 하고 말을 하더라도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자기 말만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이제 맨들을 통해서 언어를 확장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언어 교육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화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고 언어의 형태는 띄는데 뭔가 소통되는 느낌이 너무 덜하다. 때로는 너무 수동적이고 그리고 확인하려고만 하고 이게 장애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교육의 어떠한 부분에서의 우리의 문제점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의 언어에서 중요한 점, 언어를 가르칠 때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고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언어를 가르치는 부모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이제 더 원활한 언어를 올리는데 이 부분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 가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적 단서, 즉 선행 언어 사용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본질적인 언어의 요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언어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라는 부분인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씩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언어적 단서, 즉 선행 언어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 언어. 때로는 선행 언어가 아마 촉구와 용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언어적 촉구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낯선 장소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환경을 보고 예를 들어 버스를 타러 가면 터미널의 시간표를 본다든지 아니면 카페에 가면 키오스크나 안 그러면 뭔가 주문을 받고 있는 사람의 이런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에서 환경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언어 행동입니다. 말없이 그냥 하는 행동도 내가 전달하는 거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도 주문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적인 부분, 의사소통적으로 전달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아이들이 교육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이 맞느냐라고 하면요. 그 현장에 갔다. 자, 표 끊어봐. 자, 시간표 저기 있어. 아니면은 마트에 가면은 안 그러면 카페에 가면은 뭐 살 거야? 자, 이거 살 거야. 이거 눌러보자. 자, 저기 가져오자. 뭔가 앞에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진에 얘는 어느 행동을 할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치료실이나 다른 구조화된 환경에서
이 밥을 먹는 거 편식이 심해가지고요. 밥을 먹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편식도 많이 고치고 밥을 잘 먹는데요.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학교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밥을 잘 먹기 위해서 유치원 때 너무 편식이 심해가지고 내가 방학 동안 그렇게 열심히 치료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했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밥을 왜 안 먹는 거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보니까 다시 치료실에 가니까 치료실에서는 또 잘 먹는데요. 근데 학교를 가니까 또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학교에 방문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밥을 받아놓고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사가 자, 밥 먹자, 동선아 밥 먹자 이러니까 밥 먹자 하고 밥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밥을 있으면 내가 포고 밥을 먹는 게 조금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어떠한 상황이 진행될 때는 뭔가 지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카드를 가리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보여주고 말하면 되고 누군가가 저기 자동차 하면 자동차네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내용인데 저거 뭐야? 자동차 정확하게 말해봐. 저거 뭐야? 저건 뭐지? 카드를 볼 때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냥 보고 읽으면 넘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ABA에서는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반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구조화되게 때로는 너무 선행적인 어떠한 단서를 주는 것이 언어 발달에 상당히 제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말, 대화가 될 수 있는 자바러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환경의 욕구에 의해서 뭔가 제시하고 멘트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얻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텍트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ABA에서는 비순수에서 순수로 가는 이러한 과정을 정말 잘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적 단서, 즉 선행 언어 사용 좀 주의하시고 조금 더 지연돼서 기다려 보시고요. 다른 시각적인 단서나 아니면 또 다른 단서를 가지고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어로 말해서 뭔가 빨리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본질적인 언어의 요소에 집중하라 라는 겁니다. ABA에서는 보통 언어는 표현 언어, 수용 언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ABA에서는 청자, 화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자적인 능력을 일단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화자적인 요소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에코익, 텍트, 멘드, 그리고 오토클리틱, 그리고 인트라바블, 그리고 텍스추얼부터 해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 언어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요소. 에코익은 모방 발화잖아. 1대1 대응이고 이게 따라 말하기라는 거예요. 아 하면 아 말할 수 있고 사과 하면 사과 말할 수 있고요. 멘드는 뭡니까? 요구하기입니다. 언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이 앞에 있는 자바로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나 내가 불편한 게 있을 때 결핍이 되거나 내가 불쾌할 때 뭔가 말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왜? 환경이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행동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맞죠? 언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행동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자를 먹고 싶으면 이제 과자를 이렇게 내가 가서 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멘트적인 요소죠. 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손을 뻗어 가지고 아니면 언어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에코익은 따라 말하기고 멘트는 멘트잖아요. 생활 속에서 연관되어 있지만은 교육을 할 때 조금 가르칠 때는요. 본질적인 요소를 중요시 여기라 이겁니다. 특히 멘트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텍트 같은 경우에도 말하고 나면은 우리가 일반화된 강화제라고 하는 관심을 준다든지 사회적인 강화제 이런 부분을 주고 때로는 이제 멘트할 수 있는 기회 좋아하는 강화제를 줄 수 있습니다. 인트라바블도 그렇고요.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멘트적으로 나는 요구를 하러 갔는데 현장에 가면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 사탕이 먹고 싶어서 왔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사탕이면 이제 멘트가 올라왔다. 이걸로 언어 가르쳐야 돼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숨기고 나서 자 사탕 해봐. 그럼 줄게. 사탕 이랍니다. 아이는 그냥 하고 있는데 사탕 아니면 사 해봐. 사탕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드는 맨드로 끝나줘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자주 접했을 때 에코익이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억지로 에코익을 올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바라의 에코익을 너무 많이 수많이 하는 거는요, 오히려 언어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혐오적인 결과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를 그만큼 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드는 맨드대로, 에코익은 또 에코익 교육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텍트는 텍트대로, 인트라바블은 인트라바블대로. 그런 언어적인 본질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지, 모든 상황이 발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 때로는 맨드를 하고 왔는데 이걸 요구하러 왔는데 아니 이건 안 돼, 다른 거 줄 거야. 자, 그걸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상황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좀 다른 쪽으로 다 전환하는 게 없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르칠 때 뭔가 상황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게 하면서 그게 되었을 때는 굳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아, 이게 소통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좋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코익 발음이 있고 인트라바블 발음이 있는데 인트라바블은 에코익처럼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면은 자, 뭐 잘 가요 하면 그래 다음에 또 만나요 가르치고 싶은데, 자, 잘 가요 하니까 얘는 뭐 에코익처럼 나오시는데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계속 같은 말만 해가지고 잘 가요 하면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말을 꼭 듣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이 이후에는 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인트라바블, 그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연세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주고받는 대화만 언어가 아니에요. 인트라바블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면 이어서 말하는 것도 다 인트라바블이에요. 연세입니다. 노래를 이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시를 이어서 한다는 것, 동시를 이어서 한다는 것, 여러 가지를 아무튼 이어서 하는 거는 다 인트라바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글자를 통해서 하면 제일 좋고요. 그러면 뭐 그림이나 안 그러면은 노래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연달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계속 발음만 가르치고 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해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요, 언어가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인트라바블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몇 번은 따라 말하겠죠. 근데 일반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일단은 구조적인 언어가 필요 없느냐, 구조화된 환경에서 거기에서 많이 해야 돼요. 거기서도 최대한 우리가 뭐 일반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언어가 원활하게 올라오려면요, 가정이나 학교나 뭐 어린이집이 될 수 있겠죠. 어린 아이들의 언어가 문제가 많으니까. 또 때로는 성인 기관이 되었던 뭐 어떤 기관이 되더라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스러운 상황을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걸 교육적으로 만들어란 말이 아니고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느 정도의 기다림, 그리고 시각적인 단서, 거기에서 말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있는 장소에 없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뭔가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그 상황에서 한번 배웠던 것이 나타나든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그게 하나의 시발점, 행동 형성법이죠. 그게 되고 나서 더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환경은 학교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길 가다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걸 교육적인 언어의 본질을 놓쳐버린 뭔가 에코익이나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 물어보는 거 하지 말고요. 그 아동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같이 읽어주는 연습도 하셔도 돼요. 영상을 보는 게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영상을 조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영상에 보고 거기에만 소통이 되게 하니까 소통 자체가 아닌 거죠. 영상하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개입이 되는 누군가가 영상을 같이 소통되게 해준다고 하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자연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언어를 가르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구조도 중요한데 기능도 중요하다. 이 말이 뭐냐? 형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태도 중요한데 상황에 맞는 언어적인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태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정말 이 상황에 맞는 뭔가 표현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지금보다는 더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